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습관을 형성해줘야 되는 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든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이제 정말 새 학기 시작이죠. 우리 아이들 학교는 좀 어떤가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전 학년이 등교 일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조금 많은 편이어서 한동안은 일주일에 두세 번가량은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습관을 형성해줘야 되는 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공부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공부 습관을 잘 형성해 놓기만 한다면 실제로 큰 걱정은 덜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데 좋은 시점이에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딱 기회 삼아서 그런 공부 습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는 3가지 단계를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생각하는 단계예요. 교육심리학에서는 학습 동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그리고 이유조차 모르는 공부는 수동적인 학습으로 길게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좋은 학습 결과를 예상할 수도 없어요. 학습 동기라고 하는 것은 교육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이 동기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에서는 아이들이 외적 보상, 예를 들어서 용돈이라든지 학교에서 주는 쿠폰, 선물, 사탕, 부모님의 칭찬까지 그런 것들을 받을 때 내가 학습을 하는 그런 행동이 강화가 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건 아이들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내가 배움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런 내적인 성장 요구가 학습의 동기를 유발한다고 인본주의에서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사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론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2가지를 적절하게 우리 아이에게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높은 친구들이 학습 성취도가 더 높다는 결과는 나와는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특히 어릴수록 내적 동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는 친구는 잘 없어요. 하다 보니까 뭔가 보상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이게 또 습관이 될수록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들에게 외적인 동기도 어느 정도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나면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그 딱 지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어떤 영역을 꾸준히 공부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보고 아이들이 이런 경험치가 쌓일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옆에서 계속 붙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이래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학습의 동기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 2단계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실천 가능하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고학년인 경우에는 연 단위에서 학기, 그 다음 달, 그 다음 주 가장 작은 단위로는 일별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너무 엄청나게 세세하게 잡을 필요는 없지만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는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획은 큰 계획부터 작은 계획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잡는데요. 아이들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 분배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다 던져놓고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이런 것이 자기주도 학습 또는 혼공의 의미가 사실 아니거든요. 자기주도, 혼자 공부 이런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의미에 살짝 곡해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내가 오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애들은 조만간 하버드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이 굉장히 거창하거든요. 반면에 계획이 너무 단순하고 학습량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든 방향을 조금 잡아주는 코칭이 좀 필요는 하거든요. 이건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 너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짠 계획을 한번 실현해 보면서 시간적인 비율을 조절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몸소 체험을 하고 계획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수정해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이 부분이 아이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본인이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학습 동기를 가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는 이 계획을 실행하고 확인하는 단계예요. 계획을 세울 때 큰 계획에서 작은 계획들, 세분화된 작은 계획들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매일 조금씩 이룰 수 있는 작은 계획들이죠. 스몰 스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작은 계획들을 스스로 이행을 한 뒤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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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져보는 게 3단계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획 단계에서 무조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절대로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수준의 계획이 아니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초반에는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학습의 양과 질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는 단계에서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꽤 능력 있어, 내 능력으로 요 정도 할 수 있어, 다음번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가지는 이런 자기 효능감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 북돋아 줄 수 있는데, 이런 자기 효능감에 스크래치가 가게 되면 그런 부스터 효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그런 투두 리스트에 성공의 경험을 많이 경험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부모님들이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 아이들의 동기가 꺾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성공의 경험을 체크를 하다가 어떤 부분이 만약에 자꾸 막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연산을 푸는데 계속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또는 너무 생각보다 잘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해 보는 게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보는 거예요. 아이랑 같이 공부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학습 동기를 가지는 거, 동기를 가지면 실천 가능한 계획 세우죠. 그리고 실행하고 확인하죠. 이 3단계가 단발성이 되어서는 절대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손님이 와서 안 되고, 또 어떤 날은 본인이 놀러 가야 돼서 안 돼요. 또 어떤 날은 부모님이 기분 좋아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가장 조심해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은 못하겠어, 그날 해야 되는 계획을 어느 정도의 양과 질을 조금씩 조절은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때부터 루틴이 딱 깨지는 거예요. 아이도 일관성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서 응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는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절하든지 하는 양을 조절하든지 어떻게 조절은 조금 하더라도 그날 상황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지향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외적 동기만 강한 아이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뭔가 재미를 붙이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홍공, 이런 거에 길이 보인다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시작하시고 같이 한번 꾸준히 이어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은 책 중에 한 구절을 함께 나눌까 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로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교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지었더라고요. 순간 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를 하는 시선을 남에서 우리 아이의 성장하기 전과 성장한 지금의 모습을 비교를 하는 게 맞다고 해요. 부족했던 어제 우리 아이랑 이만큼 성장한 우리 아이를 비교하면서 많이 칭찬해 주도록 해요. 오늘 말씀드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